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폰 관련해서 오브젝티브-C 프로그래밍을 맡은 강사 고현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오브젝티브-C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오브젝티브-C를 배우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나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랑 더불어서 문서까지 제가 간단히 놨는데요. 그 문서를 열고 우리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된 문서를 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드바를 조금 없애겠습니다. 자, 사이드바를 가린 상태에서 자, 우선은 오늘이 오브젝티브-C 프로그래밍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과연 오늘의 강의 목표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실제 오브젝티브-C에 관련된 언어에 대한 문법을 익혀보고 그 다음에는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클래스의 내용을 배워보고 그 다음에 강좌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학습을 통해서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 목표는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전반적 오브젝티브-C의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왜 오브젝티브-C 언어를 배우게 되느냐? 실제로 오브젝티브-C 언어는요. 아이폰용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티브-C 문법을 알아야지 나중에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짤 때 좀 더 용이하게 짤 수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 보시면은 여기 오브젝티브-C 말고 코코아 터치라고 불리게 되는 뭡니까? 환경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따지게 되면 아이폰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코코아 터치가 바로 오브젝티브-C 언어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브젝티브-C 언어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이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기본기를 다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곳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코코아 터치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책들이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요. 실제로 코코아 터치로 바로 들어갔을 때 물론 우리가 따라하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것을 가지고 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의 대상 및 난이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강의 대상은 무엇이냐? 첫 번째, 기본적인 C 언어의 문법 지식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C 언어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우리가 C 언어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도 좋고요.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면 더더욱 좋겠죠. 두 번째, 기존의 다른 언어를 배워보신 분. 자, 1번과 2번은 거의 동일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언어를 배우는 거는요. 하나의 언어를 제대로만 익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다른 언어를 익힐 때 기존의 언어가 어떻게 보면은 나침판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접할 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 수업 자체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뭡니까? 그 관련된 언어적인 문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상황이 되신 분들은요, 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요. 1번과 2번 상황이 되신 분들은 한번 자신이 기존에 배웠던 언어를 한번 점검을 한다.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우게 되는 이 오브젝티브-C가 기존의 언어랑 어떻게 다른가라는 식으로 기존 언어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진짜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 부분이냐? 바로 여러분들 여기죠. 아이폰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 실제로 아무리 문법을 알고 계시더라고 하더라도요. 열정이 있으신 분을 못 당합니다. 실제로 나는 뭔가 만들 거야. 나는 이 오브젝티브-C를 배워서 앞으로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부터 설명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 문법 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제 위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냥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저랑 같이 예지도 한번 타이핑을 해가면서 이제 문법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심히 듣고 따라하시면 정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으신 분이 열심히 듣고 따라하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수업 환경과 개발 도구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환경은 맥에서 진행을 합니다. 인터넷 강의 환경에서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수업이 나갈 겁니다. 뭐 이거 말고요, 인터넷에 이제 웹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은요, 윈도우즈 환경에서, 이제 맥 환경이 아니라 윈도우즈 환경에서 우리가 수업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시그윈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픈스텝 혹은 뭐, 우리 GNU 스텝 이런 식으로 불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OX 환경을 좀 에뮬레이팅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오브젝티브 수업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윈도우 환경에서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로 윈도우 환경과 일반 맥 환경과는요, 약간 우리가 단축키부터 해가지고요, 실제 실행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맥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번째 나와 있죠. 개발 환경이 적용해서 유리하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개발 도구는 엑스코드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스코드가 실제로 맥 환경에서 우리가 오브젝티브 C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저작 도구죠. 이게 우리가 윈도우 환경으로 따지면은 자바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저작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플을 지원하는 통합 개발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결과는 콘솔 화면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이폰으로 화면 출력 시에는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오브젝티브 C 외에 다양한 파운데이션 클래스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문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 출력할 때 실제 뭡니까? 우리가 오브젝티브 C 문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법적인 부분을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파운데이션 클래스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클래스는요, 미리 얘기를 하는데 오브젝티브 C에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정해놓은 뭡니까? 기능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런 화면들을 어떻게 출력한다? 바로 콘솔 화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콘솔 화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랑 똑같냐면요. 커맨드 창?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커맨드 창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윈도우즈 따른 도트 창이죠. 실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콘솔 화면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왜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 아이폰 화면이 아니고 왜 콘솔 화면 창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폰 화면에서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뷰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윈도우즈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라는 불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조합이 돼야지 그때서야 뭡니까? 글씨가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아마 이거 처음 오브젝티브 C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해 갈 수 있겠지만은 오브젝티브 C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문법적인 부분만을 출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콘솔 화면 출력으로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뭐 C 언어라든지 이런 강좌에서 보이는 모양하고 비슷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한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환경에 대한 구축인데요. 자, 개발 환경은 우리가 뭐합니까? 애플 개발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도구를 다운 가능하다.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말한 X코드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다운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애플 아이디라고 불리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럼 이 애플 아이디는 뭐냐? 우리가 애플 사이트에서 가입을 했을 때 거기서 로그인하게 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바로 그 부분이 애플 아이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부분은 사용자가 동의한 다음에 해당 계정을 확인한 다음에 인스톨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고 설치 후에는 디벨로퍼 폴더에
X코드 아이콘을 독에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설치 버튼까지만 누르는 것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뭡니까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뭡니까 계정 확인과 인스톨 부분이 아마 작동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바로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한 20분에 30분 정도가 잡혀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 설치하게 되는 기본적인 과정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줄여놓고서요. 직접 우리가 애플 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개발 사이트는요. 아마 좀 이따 다 적어드리겠지만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요. developer.apple.com입니다. developer.apple.com이라고 불리는 사이트가 바로 애플 개발자 사이트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글 나왔는데 한글 영어 바꾸시는 건 아시겠죠? 혹시 한글로 나오시는 분들은 영어로 바꿔서 타이핑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뭡니까? 메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iOS 데브 센터와 맥 데브 센터, 그 다음에 사파리 데브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될 것은 바로 iOS 데브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맥 데브 센터는 실제로 맥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파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는 iOS, 즉 아이폰 OS에 관련된 개발이죠. 아이폰 OS로 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iOS 데브 센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요.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개발 환경에 대한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뭡니까? 겟스타트 도큐먼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이드나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개발 환경을 자, 보시면 X코드와 iOS SDK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누른다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다운로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화면이 나옵니까? 바로 애플 ID를 요구하죠. 즉 개발 환경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발자 사이트 혹은 애플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인 화면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애플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이트를 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면은요, 아까와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될 것인데 조금 모양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전에는요, 겟스타트 비디오, 그 다음에 겟스타트 도큐먼트, 뭐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데, 뭡니까? 이제 다운로드라고 불리는 메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Getting Ready iOS 4.2, 뭐 드로우 앤드 프린팅 iOS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보세요. 전에보다 메뉴가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참고로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저는 개발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은 뭡니까? 디벨로퍼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메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애플 아이디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부분이 막혀 있을 거예요. 여기 막혀 있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개발자 등록. 아마 개인 개발자는 99불을 내시면은 이 디벨로퍼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고요. 구매한 다음에는 하단과 같은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개발자 프로그램까지는 가입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우선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리소스 iOS 4.2 부분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뭡니까? 홈페이지, 이 페이지의 밑부분으로 넘어가죠. 자, 이 부분에 다운로드라는 부분에 보시면요. 여기에 뭡니까? 관련된 도구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노우 레오파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누르시면 되는데 참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맥의 버전이 레오파드면요. 여기가 스노우가 아니라 레오파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마 그때는 3.1. 버전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참고로 지원하는 SDK를 받으시려면 자기 컴퓨터 사양도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 부분을 이제 뭡니까? 우리가 스노우 레오파드 다운로드에서 X코드 3.2.5 and iOS SDK 4.2 이 부분을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뭡니까?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제 다운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디? 바로 여기에 뭡니까? 여기는 프로그램이고 여기는 폴더라고 있죠? 여기에 다운로드 폴더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여기까지 멈출게요. 이걸 미리 다운을 받았어요, 제가. 자, 다운받은 상태에서 얘를 멈추고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요. 자, 이것도 이제 사파리도 끌까요? 자, 끄고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창을 여시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해당되는 뭐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뭡니까? 아이콘이 생기게 되고요. 이 아이콘을 내가 누르게 되면요. 뭡니까? 여기에 보면 엑스코드 앤드 iOS SDK라고 돼서 꼭 모양이요. 여러분들 뭐 같아요? 꼭 USB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뭐 SD 카드나 이런 걸 꽂았을 때 모양하고 거의 유사하죠. 실제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폴더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뭡니까? 드라이브처럼 바뀌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뭡니까? 두 개의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다시 한번. 자,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뭡니까? 엑스코드 앤드 iOS SDK라고 불리는 문서와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즉 패키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설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메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SDK 설치에 관련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계속 뭐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니까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지금 뭡니까? 이런저런 저런 하면서 뭡니까? 어떤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설치 위치는 보통 첫 번째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른다고 했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계정에 대한 여러분들 이 맥 환경에서 기본적인 계정에 대한 얘기만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설치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설치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잠깐만요. 이 부분 좀 없앨게요. 설치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물론 화면에 뭡니까? 아이콘이 뭐 새로 생기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드디스크에 보시면요.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이런 폴더가 새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새로 생겨요. 뭐 다른 부분은 별로 바뀐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디벨로퍼란 폴더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아까 깔았던 엑스코드라고 불리는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발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얻다가 독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뭡니까? 프로그램 짤 때 좀 더 쉽게 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폴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에서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벨로퍼 폴더 안에 어플리케이션이란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다양한 형식의 뭡니까? 아이콘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여기에 써 있는 엑스코드, 즉 파란 설계 도면과 망치 모양으로 된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독에다가 등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상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는 뭡니까? 드라이브나 이런 모양을 어떻게 없애면 됩니까? 없애는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뭡니까? 추출이란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관련된 아이콘을 우리가 수치통으로 밀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인 뭡니까? 기본적인 엑스코드에 대한 설치까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애플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하다 얘기했어요. 애플 아이디가 전제 조건이다 맞죠? 있어야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운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동의 후 계정 확인 이 부분만 안 봤지 실제로 뭡니까?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봤습니다. 설치한 다음에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디벨로퍼 폴더에서 엑스코드 아이콘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디벨로퍼의 어플리케이션 폴더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 엑스코드 아이콘을 뭡니까? 여기 독에다가 유지를 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이제 우리가 이것만 좀 얘기를 하고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엑스코드를 깔았습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들이 애플 아이디를 준비를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엑스코드를 깔고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는요.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 엑스코드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오브젝티브 C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11월 말에 등장한 버전입니다. 3.2.5 버전이요. 근데 이 3.2.5 버전이요. 중간에 보면은 약간의 버그들이 좀 있어요.
물론 심각한 버그들은 아니고요. 가끔 보면은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만들었던 소스 코드를 읽을 때 약간 제약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뭡니까 어떤 부분을 세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환경을 변경을 시켰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약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과 엑스코드를 깔았습니다. 자, 처음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벌써 여러분들은 이제 첫 단추를 잘 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엔 직접 우리가 프로그램을 타이핑을 해보고 그다음 프로젝트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